자신을 믿어라. 실패는 마음속 규정이다. 많은 이들이 생각과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주위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생각과 믿음, 나도 한때 염력이 실제로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의 힘으로 물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온갖 초자연적인 것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믿음, 생각의 힘,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지금도 나의 결론은 분명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 나의 머릿속 안에서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을 떠나 생각의 힘만으로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생각의 힘은 생각에 대한 나의 반응을 바꾸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패가 아니라 피드백이다. 연습이 효과적일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도와 연습이 사실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여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변수가 다양하고 각각의 상황에는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시도의 횟수를 늘리고 좋은 시도를 옳게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다양한 시도 중에 몇 가지 운 좋게 성공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몇 가지를 건지기 위해 다양하게 시도하고 실험해야 합니다. 멀리서 보면 단지 운이 좋아 보이는 것도 가까이에서 보면 사실 운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와 연습이 확률을 올려 결국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반드시 1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00번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6분의 1의 확률이 100번 누적될 때 확률은 1에 수렴합니다. 실패가 많을수록 실력이 탄탄하게 쌓일 수 있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 피드백을 잘 골라서 섭취한다면 피와 살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아니 피드백을 2배, 3배, 아니 100배로 늘리세요. 새롭게 무언가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초보입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초보로서의 실패는 필연입니다.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 많은 실수를 감내한 사람은 결국 피아노를 잘 치게 됩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 수많은 더듬거림을 감수한 사람은 결국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위해 고민하고 손실을 직간접적으로 다수 경험한 사람은 투자에 대한 내공을 쌓게 됩니다. 실패했는가? 실패가 아닙니다. 피드백입니다. 더 노력하고 원하는 목표를 위해 더 다양한 방법을 찾으라는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계이며 진정한 실력을 키워주는 고마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실수, 손실, 실패는 피드백입니다. 실패가 치명적이지 않도록 관리하라. 하지만 실패가 생명을 잃는다거나 또 다른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은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실패할 수 있음을 알고 실패에 대비해야 합니다. 도박으로 말하면 올인, 주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실패 자체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을 때 게임이 끝나거나 너무 치명적이지 않도록 미리 실패의 손실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돈이 들지 않고 부담 없는 실패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 볼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고민하는 것은 치명적이지 않은 실수를 많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전에는 비용이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꾸준히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연을 앞둔 연주자는 미리 수십 번, 수백 번의 연습을 합니다. 5분의 연주를 위해서 50시간 또는 500시간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연습은 실패를 예상하고 미리 실패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즉 실패의 치명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연습입니다. 연습은 다양하게 시도하고 실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피드백을 적절히 취해야 합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고 많은 실패를 하세요. 단 실패의 치명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 실패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도전을 즐기세요. 도전에 따르는 필연적인 실패를 즐기는 자세가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꼭 잊지 마세요. 다른 이의 눈에는 아무리 치명적 실패로 보여도 사실 실패라는 것은 내 마음속 정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서 동의하지 않는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는 절대 동의하지 마세요. 태도가 중요하다. 아무리 어렵고 험한 일을 겪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찾고 실패라고 규정짓지 않고 깜냥껏 노력하는 모습과 태도가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머리보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성공의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태도를 꼽습니다. 태도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실패를 예상하고 실패에 굴하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태도는 연습을 통한 성장을 이끕니다. 태도는 위기를 기회로, 실패를 성공으로, 초보를 고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재능은 도전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도전과 노력 자체가 재능을 강화합니다. 기존의 시냅스는 도전이 성공하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도전과 시도는 기존의 시냅스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서 더 크게 성공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도록 하는 도전적 태도가 성공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결국 태도는 재능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문장은 머릿속에 심어둘만 합니다. 실패는 없다. 피드백이다. 니체의 말도 하나 추가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한다. 믿음은 성공 확률을 올린다. 많은 이들이 믿음, 신념에 대하여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은 살면서 힘이 됩니다. 미지의 어떤 운명적인 힘에 의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은 살면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연습을 시작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동력을 주기도 합니다. 너무도 어마어마한 엄두도 나지 않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연습을 시작하고 노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합니다. 믿음은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학적인 수준의 믿음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의 힘으로 멀리 있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거나 물건의 물리적인 성질을 바꿀 수 있다는 식의 믿음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은 세상에 대한 나의 반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미를 가집니다. 믿음은 과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포츠에서는 자신을 믿어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무조건 결과가 좋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으면 미세하게 승리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서 머릿속에서 교감신경이 덜 흥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생각이 분산되지 않아서 중요한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은 생각을 분산시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생각을 집중시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생각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데 씁시다. 덤빌 땐 된다고 생각하고 덤비세요. 그래야 과정에 몰입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승리의 확률이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과정에 집중하세요. 확률을 높이세요. 믿음을 유지했는지, 연습에 집중했는지, 된다는 생각으로 덤볐는지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결과를 떠나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 믿음도 과정입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마음과 일맥상통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그 자체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확률을 올립니다. 머릿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고 다양한 가능성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울감에 휩싸여 있을 때보다 조금은 더 빠르고 조금은 더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습 이야기가 조금 확장되었습니다. 연습 이야기가 믿음까지 와버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성장을 믿는가? 고착을 믿는가? 믿음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성장의 믿음은 성장을 만듭니다. 고착의 믿음은 고착을 만듭니다. 결국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성장을 믿어보세요. 성장의 믿음을 선택해 보세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의 이름에서 유래한 심리학 용어입니다. 신화 속에서 피그말리온은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하고 그 여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의 사랑에 감동하여 조각상을 실제 여인으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대를 하면 기대를 받는 이가 기대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로젠탈 효과라고도 부르는데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로젠탈 교수는 1968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하고는 20% 정도의 학생을 지능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습니다. 그러고는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적 능력이 높은 학생이라고 믿게 하고 8개월이 지나서 다시 지능 검사를 합니다. 결과는 뽑힌 20%의 학생들의 지능 검사 결과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이 상승하고 학업 성취도가 더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즉 교사의 기대 그 자체가 학생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만듭니다.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면 성장합니다. 고착되어 있다고 믿으면 고착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취할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재능이 성장한다는 믿음은 성장을 위한 연습을 고민하게 합니다. 노력과 연습을 통할 때 재능의 부족은 보통의 재능이 되기도 하고 보통의 재능은 탁월한 재능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능이 고착되어 있다는 믿음은 성장을 위한 고민의 기회를 잘라버립니다. 재능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 노력과 연습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재능은 확장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의식적으로 옆으로, 위로, 그리고 아래로 흘러서 넘어갑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학생에게, 이웃에게로 넘어갑니다. 머릿속 믿음은 관계 속에서 미묘하게 벽을 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믿음 자체가 복제되어 그들의 머릿속으로 다시 스며듭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장을 기대합시다. 성장으로 잘할 수 있음을 다른 이에게도 기대해 봅시다. 성장으로 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자신에게도 기대해 봅시다. 성장에 대한 믿음은 재능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태도는 재능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성공의 새로운 심리학의 저자 캐롤 드웩은 성공의 심적인 동력을 한 가지로 규정합니다. IQ, 머리, 기억력? 아닙니다. 답은 성장을 위한 마인드셋입니다.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재능이 아닌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장에 대한 믿음은 노력과 연습을 이끌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믿음은 연습을 유도하고 머릿속 시냅스를 촘촘하게 치밀하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될 것이라고 믿고 덤벼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최선은 될 것이라고 믿는 마음가짐을 포함합니다. 그래야 확률이 올라갑니다. 믿음은 실용입니다. 믿음을 확률 게임으로 바라봅시다. 믿을수록 확률이 올라갑니다. 성장할 수 있음을 믿어라. 그리고 믿음으로써 성장하라. 그리고 믿음을 갖고 이젠 제대로 연습하자. 도전의 자세는 습관이 되고 그 자체로 하나의 실력이 됩니다. 결과를 보지 않고 때론 과감하게 실패하는 자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실력입니다. 도전하고 어려움 속에서 배우고 결국 넘어서는 짜릿짜릿한 느낌을 쌓아갈 때 도전은 실력이 됩니다. 아직 이러한 도전의 실력이 없다면 성공 체험을 스스로 세팅해야 합니다. 짜릿한 느낌을 반복해서 체험하도록 스스로 세팅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찌릿한 느낌과 도전을 강하게 이어야 합니다. 착한 도전으로 스스로 응원해야 합니다. 나는 착한 도전을 성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공 그리고 성장. 한 글자 차이이지만 둘 사이에 미묘한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은 실패의 반대말입니다. 이와 달리 성장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장을 향해야 합니다.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참된 성장을 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 자신을 믿어주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주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안 되지요.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은 차후 큰 불행을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과 연결됩니다. 스몰윈의 저자인 심동선님은 연습할 때 작은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할 때 자신의 최대 약점을 먼저 찾아서 고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때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줄 알아야 하는데요. 약점을 찾다 보면 난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지? 약점이 많지? 라고 자책하는 것보다 이 약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지? 라고 해서 방향 자체를 긍정의 길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해도 자신을 아껴주는 마음으로 다독이며 이렇게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 그런 감정을 스스로에게 챙겨주어 연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습량을 늘릴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야 생활 속에서도 연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작은 목표는 성공 확률이 99.9%입니다. 결국 성공으로 스스로를 믿게 만드는 것, 성공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어주세요. 방향성이라는 큰 목표를 잡고 연습은 작은 크기로 잘라 작은 목표를 세운 다음 주기적으로 반복합시다. 끊임없이 반복하세요. 미소님들도 짜릿한 느낌을 반복해서 체험하도록 스스로 세팅해 보세요. 반복해서 찌릿한 느낌과 도전을 강하게 이어가 보세요. 착한 도전으로 스스로를 응원해 주세요. 우리는 착한 도전으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